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두뇌과학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두뇌과학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그 질병은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와 우울증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면 점점점 들어가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와 같은 증상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매가 아닐 수도 있고 치매와 중복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매와 우울증과 관련돼서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두뇌과학,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치매 발병률은 현대의학 덕분에 감소되고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를 이룬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고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했지만 치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 그렇죠? 절반 이상이 된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대의학적 인공지능을 빌리지 않아도 또 유전적으로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치매가 걸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치매 초기 현상 복습합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이라 그랬죠? 건망증은 내가 아침을 먹긴 했는데 뭘 먹었을까 하는 것이 건망증이고 분명히 며느리가 아주 거하게 아침상을 차려드렸는데 아침도 안 준다고 화를 내신다면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금 몇 시지? 오늘 며칠이지? 전혀 이제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이제 치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누가 가지고 간다 그러고 자꾸 서랍을 꺼내 보시고 자꾸 정리를 하시면은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할 때 누구를 의심하느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잘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사랑은 하지만 원한이 한이 맺혔거나 또 이제 한 달이 걸러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며느리나 뭐 사위나 또 이제 엉어리가 있는 남편이나 이런 분들을 자꾸 의심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싸우지 마시고 어쩌면 치매이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또 오히려 도움을 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요. 굉장히 쉽게 자녀 이름, 또 남편 이름, 또 그 아내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이제 가물가물 하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심각해진 이제 중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자꾸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서재로 가거나 또 뭐 서재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화를 내는 그러한 증상이 생깁니다. 분명히 해결을 해줬는데도 해결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자꾸 생기는 것이 이제 치매 현상이고, 그다음에 분노가 생겨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기 현상은 이제 모든 것 활동을 못하고 시간, 사람,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집에서 관리하시려면 24시간 대기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제 그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스토브를 켜가지고 데신다든가 물을 켜놓고 안 끄신다든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24시간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공지능이 우리가 정상일 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또 우리의 그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 강의의 관건입니다. 저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컴퓨터를 활용하고 도구로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바둑을 더 잘 둘 수 있는 로봇가 생기면서 그렇죠?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을 피해가면 삶이 불편한데 어쩌면 더 행복하고 단순화돼서 제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영육 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켜놓고 유튜브라는 거 켜놓고 계속 보면은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거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어르신들도 어쩌면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메시지, 그렇죠? SNS라고 하죠. 어떠한 특정 회사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듣지 않으면 시끄러워가지고 꺼야 될 정도로 계속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분명히 받는데 답변을 안 하면 화가 납니다. 완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편지를 쓰고 일주일, 2주일 후에 기다렸다가 우편함을 탁 열어가지고 그 받아보는 그 기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바로 답장을 안 하면. 그래서 굉장히 괴팍하게 변하고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매가 되면은 복습을 하겠습니다. 베이타 아밀로이드나 신경원 섬유 매듭이라는 두 가지 이제 쓰레기가 우리 몸속에 생기는데요.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노화 현상이 우리 뇌 속에서 계속 일어났을 때 생기는 두 가지인데요. Neurofibrillary tangle이라는 것은 이제 섬유 매듭이 이제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할 때, 또 심호흡할 때, 그 다음에 금식을 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헐적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밀로이드 플렉은 여러분 항산화제 섭취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을 했을 때 이 플렉이 생기는 것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생겼더라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한 17,000개 정도 되는 그 두뇌과학 논문을 종합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농축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지갯빛 음식 섭취. 두 번째, 산소 공급.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두뇌나 우리 모든 세포는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속보를 하시면 무엇이 잘 돼요? 두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치매 감소율이 33%가 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속보하는 것으로만 보면은 100명에서 67명으로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현저한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심해서 산에 걷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물속에서 따뜻한 물속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저쿠지 안에서도 계속 걷는 모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어떻게 걷는가? 휠체어를 밀면서 걸으세요. 그것도 산소 공급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은 그 물이 새어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콩나물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로운 정보를 무조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정보는 그냥 물 새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냥 콩나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 또 물을 주기가 싫으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잔뜩 채워놓을수록 교만으로 썩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은 지식이 증가하면은 교만이 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이 있으면 정말 교만해집니다. 뭔가 특별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우리의 몸을 썩게 하는,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와 또 분별력과 또 남을 사랑하는 데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콩나물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적인 삶, 외로운 것은 치매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 17,000 두뇌과학 논문을 요약하자면 계속 나오는 띠입니다. 사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색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정신없이 그냥 스케줄대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 치매 예방이나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깨달으신 것을 사색하시고 글로 남기시고 남에게 나누고 이러한 ruminating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되씹는 거죠. 그래서 소가 계속 되씹듯이 되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지혜를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뇌는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두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 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수녀들이 동의하에 수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뇌를 다 분해를 해봤는데 수녀들의 대부분 치매가 없는 수녀들의 두뇌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쓰레기가 없었어요. 엉킴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몰로이드 플래그라는 딱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지가 있는 수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회 봉사를 한 수녀들은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뇌의 구조가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긍정적인 삶, 특별히 이제 수녀들에게는 봉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의식, 봉사와 연결이 돼 있죠. 목적의식이 50% 감소. 그러니까 사실은 속보 30분 하는 것보다 목적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를 하시면서 목적의식을 가지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8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소한 것 여러분 함께 17,000여 개의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두뇌의 영양분, 이제 무지갯빛 음식의 그 법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포도당은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씹으실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해서 또 당근도 살짝 데쳐서 당근은 베이타 캐로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과 살짝 데쳐서 드시면은 가장 좋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중에서 이제 풋콩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제는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자체는 되지만 항산화 효과는 없고요. 오히려 염증 또 그 다음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탁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셨을 때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틀린데 이가 없는데 어떻게 씹는가? 씹는 모션만 해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씹으실 때 기억을 좌우하는 여러분들 그 두뇌의 기능의 핵심은
매일 체험하는 것을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기억은 못하도 핵심은 기억하셔야 되고 깨달음은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해마체의 기능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씹는 모션입니다. 꼭 음식을 씹지 않으셔도 되지만 모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씹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기억하시기 좋게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을 씹지 말고 음식을 씹자 하는 것입니다. 모여 있을 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모여는 놨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남 얘기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먹는 음식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그다음 남 얘기할 때 재미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저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뭐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을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씹지 말고 음식을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식을 통해서 충분히 단백질이 가능한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가, 잠깐 복습하시지만 또 호박씨를 많이 까시고 많이 씹으시면 거의 쇠고기만큼 여러분 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딱 기억을 해 두셨다가 쇼핑하실 때 다양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박씨, 뭐 땅콩, 알몬드, 아마씨, 두부, 기리, 캐슈, 대두, 호두, 강낭콩, 키노아, 현미 가장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흔한 음식들인데 이것도 역시 한 가지만 과식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땅콩버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섭취를 하시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마음의 빛을 세우는 것이 이제 뜻의자고 이게 만미자인데 만미자를 분석을 하면 입구자에 안일미자가 있는데 입으로 먹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인공지능을 능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복습하자면 콩나물에 물 주듯 내가 배우고 발전해야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두뇌가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고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손주들에게 이걸 좀 헤매기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고 또 친구에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두뇌 활동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이 할 수 없이 일어나더라도 치매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만을 생각하면 가족 수준, 마음만을 생각하면 마을 수준, 국가를 생각하면 국가 수준이 되며 인류를 생각하면 세계적이 된다.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김영석 교수님의 그 고등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아버님은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인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족만을 생각하면 가족 수준, 인류를 생각하면 세계적이 된다 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은 뱉어낼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인간 애를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동료 로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세가 아무리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들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100년을 살아보신 분보다는 깨달음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나 또 이분과 같은 생각, 또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말씀을 잘 여러분 사색을 하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쓰셨는데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교회가 교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때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인공지능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100세 건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지배당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얼룩말 그리고 풀 이것의 이제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도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circle of life 이것이 삶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을 가르치는 종교가 힌두 종교입니다. 그런데 힌두 종교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잡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표현을 하고 또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 인간이 되어서 나오고 못되게 살면은 또 뱀이 되어서 나오고 이러한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불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힌두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이제 고통에서 해탈을 하고 해탈을 하면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한 것이 바로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힌두 전통과 연관을 지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불자들의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삶의 그 악순환에서 어떻게 좀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냥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권에 와서는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갑은 갑질을 한다고 하는 표현도 거기서 왔는데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신앙을 하는 공동체가 됐든 또 사회가 됐든 정치가 됐든 갑질하는 사람들과 갑질을 당하는 을이 있습니다. 그것의 질서를 잘 유지하라고 가르친 분이 이제 공자이시고 그 다음에 또 갑이 된 왕이 어떻게 이제 을인 백성들을 지배할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동양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 전체적인 종교와 질서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악순환이 아니고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이제는 그 하늘 왕국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이 정말 그 형제 자매로서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저는 매 순간 체험을 하고 또 최근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종교 안에서만 이러한 그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 또 종교단체 안에서는 한 50분, 한 100분 정도 모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이시면은 한 요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교회 얼반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성에서도 그런데 교회 바깥에 가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 교리 중심으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꼭 교회 바깥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틀에서 벗어났을 때 더 큰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교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믿음의 그 법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치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그 대상들, 교회 밖의 그 나라의 그 대상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유되어야지, 또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더 훌륭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다가가 왔을 때,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나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또 김영숙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2019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창문 안에서, 창문 뒤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창문 바깥에 나오셔서 더 큰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